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원주와 춘천에 이어 강릉과 영월, 양구 등 도내 8개 시군이 8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밤 9시 이후에는 사실상 지역이 멈춰서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페 문 앞에 포장만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가 붙었습니다. 내부는 텅 비었고 간간히 포장 손님들만 가게를 찾았습니다. 1.5단계가 시행됐던 지난달까지는 간격을 띄워 손님을 받을 수 있었지만 거리두기가 상향되면서 내부 취식이 금지된 겁니다. 인근 카페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이곳 원주시는 지난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사람들로 북적이던 거리는 이렇게 한산해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2단계를 시행하고 있던 원주와 춘천, 철원 외에도 강릉, 영월, 정선, 횡성, 양구 모두 8개 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또 노래방과 실내 체육시설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카페 내부 취식은 금지되고 식당도 저녁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등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아예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확산세를 잡지 않으면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초기에 우리가 5월, 8월하고 너무 달라요. 그때는 한 곳에만 나왔는데 지금은 너무 여러 곳에 나온다는 거는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무증상 감염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어떤 사회활동을 자제를 하지 않으면 이건 차단이 될 수가 없거든요. 코로나19 청정 지역으로 분류됐던 정선에서마저 확진자 8명이 발생한 가운데 주말 동안에만 도내에서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강원도.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연말까지 3주 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이처럼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춘천 등 일부 지역은 민속 5일장도 임시 휴장했는데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이지만 고객들의 발길이 또다시 끊기게 된 전통시장 상인들은 막막한 생계에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해온 김소순 씨. 5일장이 서는 날에는 평소보다 배 이상 손님이 늘어 밤을 새우거나 새벽에 나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7일장 날은 매번 부르던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5일장 임시휴장으로 일손이 부족하기는커녕 오전이 다 지나도록 시장 전체가 썰렁합니다. 조금 낫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이러니 아우 진짜 하루 벌 하루 먹는 사람은 진짜 큰일 났어. 가게세 내고 뭐 인건비 주고 이러려면 사람이 없으니까 죽을 지경이죠.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8일을 기준으로 춘천과 원주, 강릉, 철원 등 도내 8개 시군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점 운영이 중단되고 상설 점포도 문을 열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안 나오지 어떻게 안 나오는데 꼭 이게 필요한 거 있어서 오늘 나왔어요. 안 나가요 숙제 집에서. 재난지원금이 나온 후 한시름 놓았던 상인들은 또다시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한파로 다니는 사람이 없어 마수거리도 하기 힘든 한겨울만큼 매출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 7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차이 나요. 방역도 여기 시장 사무실에서 또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마스크 쓰고 이래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은 배달 서비스 등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전통시장의 상경기가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를 들어가려면 출입명부를 작성하거나 QR코드 인증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스마트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인증이 쉽지 않고 또 손으로 쓰는 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영월군 등에서 전화 한 통으로 출입 인증을 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120명 정도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영월군청입니다. 청사 입구로 들어오는 사람마다 어딘가에 전화를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등장한 새로운 출입 인증 방식인 안심콜 서비스입니다. 전화 기반 출입 명부로 QR코드를 찍거나 손으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지정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자의 전화번호와 출입 시간이 즉시 서버에 저장됩니다. 기록된 정보는 4주 뒤 자동 삭제되며 통화료는 영월군이 부담합니다. 매번 식당 등 시설을 방문하면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고령층에게는 훨씬 수월합니다. 그냥 기록하는 거죠. 수기로. 직접 전화번호 인정만 하니까는 편리하네요. 식당 등 업소들도 따로 명부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는 반응입니다. 또 바쁜 와중에 방명록장 작성하는 것보다 개인이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 시간도 전략 빼고 모든 면에 좋은 것 같습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영월군은 이 서비스를 지역 식당과 PC방, 유흥시설 등 천여 곳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허위 전화번호 작성 등 기존 출입 인증 방식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심콜 도입으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해져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역학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출입 인증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또한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지난 3일 정선 지역 거주민이 코로나19 첫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도내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확진자 0명을 기록해왔는데 뒤늦게 연이은 확진자 발생으로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정선 지역 상황을 현장 점검 360도를 통해 알아봅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던 정선 사부급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할머니와 접촉했던 주민 4명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뒤늦게 확진자가 발생한 정선 지역은 강도 높은 방역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장 점검 360도를 통해 정선 지역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이 아파트 입구에 걸려 있습니다. 정선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곳입니다. 지금 비상에 걸려가지고 지금 못 다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나오지 않고. 한동안 바리케이트까지 설치되면서 외부와 접촉을 철저하게 막았지만 아파트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 결과 다행히 대부분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시내 같으면은 그냥 어느 누가가 지나가든 어쨌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좁은 동네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니까 그게 걱정이지. 지역사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11개월 만에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정선 지역은 9일 오후 3시 현재 확진자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60, 70대 고령자들입니다. 정선군은 선제적 조치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사북지역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도 문을 닫아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인근 전통시장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정선 아리랑 시장 내에 있는 먹자골목입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많은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곳이지만 일부 점포들은 문을 닫아버렸고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뚝 끊긴 상태입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배달 서비스 등을 하고 있지만 가게세와 인건비 등을 부담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정선 시장은 굉장히 손님이 많이 오는 시장이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완전히 한 명도 지금 안 오는 이런 실태죠. 적막감이 감도는 마을에서 주민들도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차이가 확 달라요. 확 나죠. 어떻게 어느 정도? 없죠. 거의 없죠. 거의. 오늘부터는 뭐 9시에 문 닫으면 뭐 전혀 뭐 술 먹는 사람도 아니겠어요. 뭐 전혀 없는 거죠. 정선군은 이번 주 확산세 추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주가 가장 큰 고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방역 활동하고 주민들께 대면 접촉과 이동 자제를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에 청정지역이자 조용하던 산촌마을까지 일상이 멈춰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두고 여야가 힘 겨루기를 거듭하던 원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결국 파행됐습니다. 위원장 선출에 실패하면서 예산안 심의 일정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건데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원주시 내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가 열려야 할 회의장이 어수선합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날 예결위 첫 회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위원장을 뽑지 못해 일정에 차질을 빚은 겁니다. 지난주부터 위원장 선출 문제를 놓고 예결위 여야 위원들 간 대립이 이어진 탓입니다. 정식 위원장 없이 회의를 강행하려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회 사무국 간 고성이 오갑니다. 언제까지 다 해서 그 정도까지 나오고서 열심히 다 하는데 이거 뭐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뭐 하는 짓이죠? 아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얘가. 위원장 선임이 불발된 건 서로 위원장을 맡겠다며 여야 의원들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앞세워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수당이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시민 논리를 앞세워 뒤집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전병선 의원이 정상적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산을 볼모로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이 회의 진행을 일삼고 파행으로 몰고 간 임시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날까지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10일 전부터 시작돼야 하는 예결위 일정은 결국 파행됐습니다. 예결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힘겨루기로 1조 5천억 원대의 내년도 원주시 본예산 심사는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원주시는 내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당초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원주시 역점 개발 사업인 간현 종합관광지 조성사업 예산 등 관광개발 예산 1,400억 원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예산 4,600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예산 관계를 정확하게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거는 관계없이 위원장 선출 하나만 갖고 지금 파행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 어느 분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번 정례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8일 최종 결정됩니다. 예결위가 오는 15일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내년 당초 예산안은 예결위 심의 없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했던 춘천 지역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몇몇 신규 아파트 가격만 급등하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 규제로 갈 곳을 잃은 투기 자금이 일시적으로 지방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 때문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말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춘천의 한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2년 전 분양 당시 3.3제곱미터에 1,000만 원이 넘는 분양가로 주목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입주를 하기도 전에 해당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자료를 보면 이 아파트 84제곱미터형은 지난 2달간 4억 5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대에 20건이 넘게 거래됐습니다. 분양가가 3억 5천만 원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1억 원이 훌쩍 넘는 웃돈이 붙은 겁니다. 입주한 지 5년이 지난 바로 옆 아파트도 가격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해 7천만 원 정도 가격이 올라 4억 원 중반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너무 급격한 가격 오름세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광고 얼마를 부동산에다가 팔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반신반의했는데
그 가격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조금만 깎아주면 사겠다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되게 좀 의아했고 그래 그럼 이참에 좀 많이 남았으니까 팔자.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몇몇 신규 아파트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아파트들은 분양권 값이 크게 오른 앞서 본 아파트 공사 현장과 불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아파트들의 아파트 가격 오름세는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1년간 거래 가격은 500만 원 정도가 올랐을 뿐입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들썩인 이유는 정부 부동산 규제로 갈 곳을 잃은 수도권 투기 자금이 몰렸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중도금 대출을 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분양권을 사도 올해까지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아 중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몰렸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사는 사람 역시 주택 한 채를 구매한 것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득할 때 주택 수가 몇 개가 있냐 따라 취득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을 내가 산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분양권을 하나 샀습니다. 샀을 적에는 내 기존의 주택이 하나 있고 그럼 내가 2주택이 돼요. 지난 1년 동안 전체 춘천 지역 아파트 거래 가격은 평균 3.5% 정도 올랐고 자금이 몰린 신규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최대 50% 이상 값이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하이원 스키장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이원 리조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장 시기를 예년보다 늦추고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키장을 찾는 모든 고객과 직원은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주요 동선에는 화상 카메라를 비치했습니다. 리프트와 곤돌라 탑승 인원도 50%로 제한하고 매표소와 식음악장 등에는 투명 가림판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도내 첫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가 원주에 설립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은 8일 원주와 제주에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7억여 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운전교육과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시설로 전국 8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센터는 원주시 만종 운전면허 시험장 인근에 신축될 예정입니다. 강원도의회가 9일 성명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지자체 부담분을 국가 부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는데 농어민 자녀 학비 부분까지 포함돼 농어촌 지역 비중이 높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지자체 부담 비율을 전체 예산의 5%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부담 비율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의 부담 비율은 9.5%로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8살 백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백운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20살 류모 씨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공포와 충격을 줬고 성착취물 범죄 근절과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에 있어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공범인 20살 김모 씨에게는 공범 검거를 위한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횡성군용기 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원주 제8 전투비행단의 정문과 남문에서 블랙 이글스의 해체를 요구하며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7일부터 횡성군용기 소음의 주 원인인 블랙 이글스의 해체와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